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가족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들로부터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부추기던 모습에 지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보다 더 집착스럽게 대를 이어가려는 시댁에 미친 집단적 행동의 기괴함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에미야, 너 이번 달 생리 끝났니? 네? 어머님 그런 걸 왜 물으시는지? 내가 아주 아들 낳는다는 달을 받아왔다. 그런데 네가 생리 중인 것 같다던데 맞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생리 중이라는? 내가 말했어. 당신 생리 중 아니야? 여보, 그런 소리를 어머님께 하면 어떡해? 뭐 어떠니? 어차피 너랑 몸이 섞여야 애를 낳는 건데. 알만한 것 다 아는 성인이 뭘 부끄러워하니? 그래서 생리 중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면 저는 좀 민망스럽네요. 아니라니 다행이다. 올해 반드시 애를 낳아야 하니까. 내일부터 3일간 니들 합방해라. 내일부터? 나 내일 늦게 끝나는데. 당신이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아? 밤 11시 전에는 합방해야 해. 안 그럼 아들 아니고 딸이래.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 봐라, 세상 좋은 소리를 하네. 우리 집은 진짜 아들 낳기 어려운 집안인 거 모르니? 아니, 어머님께서 아들을 둘이나 낳으셨는데 어떻게 아들 낳기가 어려워요? 나도 내 시어머니가 하란 대로 해서 아들 둘을 낳은 거지. 아니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 잔말 말고 니들 내일부터 합방하고 꼭 말해줘라. 네? 애미, 너는 합방한 날 입은 속옷도 좀 가져오고. 엄마 내 거는? 네 거는 필요 없어. 며느리 네 거만 필요하니까. 3일 내내 같은 속옷 입고 있다가 가져와. 어머니 무슨 점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집안 아들 낳는 비법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 속옷 태우려고 그래. 그래야 딸 기운이 없어진대. 우리 둘째는 잘도 알고 있어.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어.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이렇게 했다는데. 네가 아직 풍습을 잘 모르나 본데 이게 정말 중요한 풍습이다. 아무튼 속옷 챙겨서 다음 주에 와라. 아니, 어머님. 저희 가족 계획은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할게요. 이렇게 날 잡았다고 합방하라고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나 부끄럽네요. 아들을 낳는 일인데 뭐가 나 부끄럽냐? 네가 지금 네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있냐? 애를 하나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줄줄이 낳으려면 부지런을 떨어야지. 네? 줄줄이요? 그럼 너는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냐? 적어도 우리 집안 장남 아들이 셋은 돼야 배 내밀고 다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둘째도 셋은 있어야 할 것이고. 어머, 아주버님 결혼하세요? 응? 무슨 우리 형이 결혼을 왜 해? 우리 형 비혼주의자야. 장남도 아들 셋은 되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그거? 그냥 한 소리야. 엄마 일단 알겠어요. 내일부터 합방할 테니까 걱정 마셔. 애미, 너 내가 왜 애도 없는 너한테 애미라고 하는 줄 아냐?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곧 내 엄마가 될 사람이라 내가 미리 애미라고 불러주는 거다. 그런데 너 어제 합방 안 했다며. 어머님, 어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오빠가 퇴근도 늦었어요. 내가 그렇게 11시 전에 합방을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귓구녕으로 안 들었냐?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너야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하시니까 제가 좀 그래요. 어제가 가장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을 꽁으로 날려먹었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너 우리 둘째 아들 안 낳을 생각이냐? 어머님 저는 저희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거지 아들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고 있네. 우리 집안을 둘러봐라. 어디 딸이 있나? 네? 네가 가진 애가 딸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날까지 확인하느라 힘이 들었구만. 어떻게 그 귀한 날을 날려먹어. 날려먹길. 오빠, 어제 새벽에서야 들어왔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말씀하신 11시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요. 그래도 할 것은 했어야지. 11시가 최고였어도, 응?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애미 네가 어제 날려먹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아주 난감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이제 막 결혼했고 좋은 아이 만나게 될 거니까요. 네가 25살만 되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안 급하다. 매년 애를 낳는다고 쳐도 네가 6명을 낳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냐. 네? 6명이요? 아무튼 네가 어제 글러먹어서 40살이 다 되게 애를 낳게 생겼단 말이다. 어머니 저희 가족 계획은 저희가 세울게요. 저 그렇게 많이 낳아서 키울 생각이 없어요. 누가 너더러 다 키우래냐? 너는 낳기만 해. 내가 반은 키워줄 테니까. 아니 어머니, 저희가 낳은 애를 왜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부모가 키워야지. 저희 여건에 맞게 낳고 키울게요. 하나로만 퉁칠 생각이라면 애당초에 너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안 되는 거였다. 그것만 알아라. 자고로 자식은 많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부자라고 했다. 오빠랑 잘 상의할게요. 다시 날 잡아올 테니까 그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합방해라. 그리고 너 속옷도 가져오는 것 잊지 말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임신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는 비법이라며 온갖 방법들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합방 날짜를 잡아오기에 이르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난히 아들 손주에 대한 갈망이 심하다고만 여겼는데 아들 손주에 대한 갈망이 아닌 집착이었고 기괴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죠? 아주버님도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도 동생도 재수 씨한테 이야기를 못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무슨 이야기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동생이랑 합방이 안 됐다면서요? 그런 일을 아주버님이 어떻게 아셔요? 오빠가 말했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이 워낙 아들이 중요하고 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오늘 재수 씨한테 하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날 동생이랑 합방을 실패해서 다시 나를 잡아봤더니 아들 날짜가 내년에나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합방 금지라도 하라고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제 아들 날짜가 다다음 주라서요. 네? 아주버님 아들이요? 아주버님 만나는 분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그럼 아들 날짜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오빠가 아주버님은 비혼주의자라고 하던데요? 네,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그런데 아들은 낳아야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결혼 전에 동생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합의하에 했어야 했는데 녀석이 영 말주변이 없으니까 못했나 봐요. 무슨 말을요? 재수 씨가 제 아들을 좀 낳아줬으면 해서요. 네? 뭐라고요? 아, 오해 마세요. 그 합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날짜에 인공 수정을 해달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난임 진료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저보고 인공수정으로 아주버님 아이를 낳으란 소린가요? 사실 결혼을 했으니까 동생 아들이 먼저긴 한데 암튼 1년이란 시간이 공백 끼고 또 재수 씨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앞으로 애를 6명은 낳아야 하는데 하나라도 먼저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6명이 아주버님 아들하고 저희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재수 씨도 알고 계셨구나. 괜히 힘들게 말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제 아들 먼저 낳고 내년에 재수 씨네 아들 낳으시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재수 씨? 설마 애 키우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제 애는 어머니가 키운다고 했어요. 하, 제가 비혼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대신에 아이는 낳기로 했는데 그렇게 아이만 낳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요? 이거 지금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그러며 애초에 재수 씨랑 결혼할 때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던 건데요. 저랑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아니, 이게 이야기를 하고 말고 할 건가요? 남들한테 물어봐요. 미쳤다고 하지. 왜 미쳤다고 해요? 재수 씨 몸을 빌려 제 아들을 낳는 건데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 힘으로 애만 낳는 건데 대단하다고 하죠. 아니, 아주버님.
애를 낳는 제가 원치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아주버님은 결혼도 안 하면서 왜 애를 낳으세요? 그래도 제 피가 섞인 아이는 낳아야지 않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공짜 아닙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아들 셋에 1,500만 원 생각 중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주버님,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나 생각하세요? 저 이런 일을 벌어질 거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아, 당장 다다음 주라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완강히 거절을 하시면 어쩐다. 돈을 좀 더 올려드릴까요? 뭐라고요? 왜요? 한 100억은 주게요? 100억이요? 재수 씨 욕심이 너무 많다. 우리 자식들을 낳는 일이고 가족을 늘리는 일인데 그런 위대한 일에 돈을 그렇게 바라면 되겠어요? 가족을 늘리는 일? 저 지금 너무 소름 돋고 무섭고 끔찍하거든요. 저를 두고 저 몰래 그런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것이요. 앞으로 아주버님을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갑자기 연락이 온 아주버님을 통해 들은 시댁의 가족 계획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게 모두 아주버님이 꾸며낸 거짓말일 거라고 아주 조금은 희망을 했는데 남편과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애미 너 당장 집에 안 들어오냐? 어디 감히 결혼한 여자가 함부로 짐을 싸서 나가? 그거 버릇된다.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 없으세요? 뭐? 장남 아들 갖는 거? 너야말로 참 희한하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사 다니냐? 뭐라고요? 애를 키우라고 했냐? 애를 훔쳐오라고 했냐? 아니면 내가 우리 장남이랑 합방을 하라고 했냐? 그냥 인공수정으로 애만 낳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 쌩난리를 치고 있어? 어머님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집에서 며느리한테 아주버님 아들을 낳으라고 해요.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장남이 결혼 생각이 추호도 없댄다. 어르고 달래서 그럼 아들이라도 낳자라고 했더니 그것은 승낙을 하더라. 그런데 밖에 모르는 여자 몸을 빌리냐? 그래서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몸을 빌리겠단 소리세요? 그게 뭐가 어떠냐?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일 몸에. 첫째 아들도 한 배에 나오면 형제 같고 더 좋지. 애도 내가 키워준다고 했고. 참 쉽네요, 어머님은. 생각들이 어쩜 그렇게 간단하세요? 나중에 태어날 아기는요? 아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뭐가 끔찍해. 네 몸 속에 있는 아기집만 잠깐 대여해달란 건데 뭐가 그렇게 싫어? 이 일이 네가 싫다고 안 될 일이 아니란 거 모르겠냐? 제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네가 잠들 때 몰래 데려가 할 수도 있지. 내가 아는 병원이 좀 많아. 어머님, 그러니까 잔말 말고 들어와서 얼른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인공 수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거 불법이에요. 지금 저한테 하려는 짓이 다 불법이라고요. 저 절대 안 해요. 제가 그 집에 다시 가는 일 없어요. 뭐라고? 네가 기어이 이렇게 일을 그르칠라 그래. 이래서 둘째 아들부터 낳고 시작했어야 지 새끼 때문이라도 했는데. 그러게 그때 합방을 하지 왜 안 했어. 합방을 안 한 것이 천만 다행이네요. 제 남은 짐은 조만간 찾으러 갈 테니까 이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가 집만 뺏어가면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란 말이냐? 당연하죠. 제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뭐? 정신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까먹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집에서 깨끗하게 탈출할 수 있어서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그리고 남편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두고 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망할 것, 뭔 짓을 한 거야? 당신들이 얼마나 기괴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세요. 조금 뒤에 어머님 아파트 단지에 제가 제작한 팜플렛이 배달될 테니까요. 뭐야? 이게 미쳤나? 너 무슨 팜플렛을 말하는 거야? 뭔 짓을 했어? 세모자가 너무나 미친 소리를 당연하게 짓거리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주고 받았던 대화를 그대로 옮겨봤어요. 당신 아들들 회사, 당신 아파트 단지, 당신 남편 회사까지 다 오늘 배달될 테니까 한번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라고요. 야,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그럼 나 역시 맞고서야. 어디 감히 내 몸을 함부로 당신들 마음대로 쓰려고 해. 이미 팜플렛 다 배달됐을 테니까 열심히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봐.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개소리 짓거려 보라고. 저는 친정으로 가 있는 동안 수차례 저에게 형 아들을 낳으라던 남편의 요구에 더욱 분노를 했고 결국 이러한 내용을 팜플렛을 제작하여 회사와 아파트에 뿌렸습니다.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정리가 쉽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남았던 문제들은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더군요. 시댁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저 역시 맞고소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랐던 남편과 해괴한 요구를 했던 시댁으로 인해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제서야 조금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벌어지지 않게 그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았으면 합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모님들 분들이나 예비 신랑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예비 시누이가 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했었는데요. 예쁜 겉모습과 달리 사람 외모 비하에 지적질 투성인 예비 시누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와, 아가씨 대체 왜 그렇게 개념이 없으셔? 우리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은근히 사람 외모 지적질 쩔더라. 은미가 원래 외모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래. 당신 그래도 귀엽다고 칭찬도 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만. 착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도 뉘앙스 어땠는지 당신 알잖아. 당신 눈 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래도 내 얼굴 착하게 생겼다는 걸로 이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칭찬이냐고. 내가 오늘 외모 비하하는 문장 몇 개인가 속으로 참을 인색이면서 세봤다? 근데 식사 꼴랑 1시간 같이 하는 동안 30번은 넘게 외모 비하질이었어. 나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사실 애가 외국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좀 외모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거든. 아가씨 남 외모 지적질하는 거랑 외국 살다 온 게 무슨 상관인데? 걔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지내면서 동양인이라고 좀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심한 편이야. 살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빼고. 아가씨 그만하시면 충분히 예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본인 외모 예쁜 거랑 무관하게 남한테는 지적질 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은미, 당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던데 직접 말하는 거 어떨까? 걔 외모 그거 완전 발작 버튼이라서 언급만 해도 히스테릭해지거든. 그래놓고 남한테는 편하게 외모 지적질 하는 거야? 아, 진짜 시작부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타입이시다. 서방님도 나랑 같이 계속 비교하면서 살을 빼라, 물티슈로 입 조심히 닦아라 잔소리도 엄청 하셨잖아. 친해지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감 두면 될 거야. 거리감을 자꾸 멋대로 좁혀오니까 문제지.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는 것 같던데 뭐 비결이라도 있어? 비결은 무슨. 그냥 나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매부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부하 직원이니까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만남을 가진 아가씨는 초면부터 사람의 외모를 지적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친해졌다가는 저까지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겠다는 생각에 저는 거리감을 두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눈치도 없이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을 걸어대는 것 때문에 아주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새언니, 이거 저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가씨한테야 뭔들 다 어울리시겠죠.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예쁘시니까 아주 잘 받겠는데요. 근데 제가 웜톤이라서 이런 거 입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싶기는 한데 살짝 배 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걱정 말고 한번 입고 돌아다녀 보시죠. 입다 보면 또 적응돼서 어울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다가 괜히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러죠. 제 콧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서구적인 느낌일 거라서 어울릴 것 같은데. 새언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아가씨 말씀처럼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는 보기에 잘 어울린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세요? 아니요, 아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지금도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서구적인 느낌의 원피스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제 얼굴에는 이런 서구적인 원피스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콧대 낮아서 입어봤자 딱히 이쁘지도 않고. 이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어울릴 만한 아이템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아가씨 말에 동의해드린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지금 지적질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콧대 딱히 낮지도 않은 편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이랑 같이 줄 세워놓으면 평균 이상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참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왜 안 어울린다고 하셨냐고요. 안 어울린다 말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새언니가 무슨 생각으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남 지적질을 하신 건지 객관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고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객관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적질이라뇨? 저는 누구처럼 남 외모 어떻다 저떻다 지적질 같은 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 이제야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지적질 했었던 게 거슬렸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며 콧대 낮은 거 컴플렉스인 거 빤히 알고도 일부러 듣기 싫은 대답하신 거고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시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네네, 마음대로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 참, 그 외모로 남 지적질하실 생각도 하시고 아주 용감하시다. 그지같이 생긴 상판이라 그런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주 썩은 내 투성이시네. 그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덜했고 앞으로도 쭉쭉 계속할 건데요. 예비 시누이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모에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나 싶었거든요. 애비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하니 한숨을 내쉬더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미안. 나랑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괜히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네. 아가씨가 이상한 사람인 건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아니, 장단 한 번 안 맞춰줬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발진을 하나 놀랐다니까? 당신도 대화 내역 다 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지? 알지. 당신은 하나도 잘못 없는 거 알아. 그냥 은미 걔가 이상한 거지. 아냐, 나도 솔직히 최대한 심기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짜증나던 참이었어. 그게 은근히 티났는지도 모르지. 또 유학 갔다가 못생겼다고 비하도 많이 받고 그랬다며. 그래서 남이 좋게 말하는 것도 꼬아듣고 그러시나 봐. 걔 낱말 꼬아듣는 게 특기긴 해. 나랑도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신나게 싸웠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친절하신데 아가씨랑 나랑은 너무 안 맞다. 상견례 때 또 볼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돼. 나보고 그지 같은 상판이라는 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초딩도 아니고 그렇게 원초적인 욕을 하고 말이야. 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든지 할게. 당신이 저번에 주의 줬는데도 또 이러니까 하는 말이지. 나도 정말 외모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다. 당신이 보기에도 내 외모가 그지 상판댁이야? 솔직히 말해서 고친 곳 하나 없는데 당신 정도면 아주 이쁜 얼굴이지. 걔는 말할 자격도 없어. 뭐?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할 자격도 없다니. 설마 아가씨 성형하셨어? 다 말해줄 테니까 비밀만 좀 지켜줘. 이게 걔 유학 시절 사진이야. 세상에,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인데? 저 때는 살도 엄청 찌셨네? 유학 끝내고 한국 돌아와서도 외모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았었던 모양이야. 또 내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나는 잘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겨서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잘생기긴 했지만 자기 입으로 잘도 그런 말을 스스로 하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 싫었다고 나도. 어쨌거나 동생이 지금 매부한테 엄청 틱틱대고 쪼아대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는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은미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자 약점이란 말이지. 그게 뭐 문제될 거 있어? 아가씨 성형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쁘고 서방님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매부 집안이 꽤 좋은 집안인 거 알지? 근데 본인 외모가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라서 부인이라도 자연미인이어야 아들, 딸 이쁠 거라면서 엄청 따졌었거든. 그런데 동생은 이거 숨기고 결혼한 거고. 헐. 그럼 당신은 이걸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야 나도 매부가 자연미인 따지는 거 알았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가정 박살 안 내려면 숨겨주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에이, 이거는 진짜 서방님한테도 못할 짓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합의 보는 게 낫겠는데? 거기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지 일이기도 하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그래도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건 싫으니까 이거 써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 고마워. 남 약점 쥐고 흔드는 건 근데 좀 마음에 걸린다. 으이구, 누구 애인이라서 이렇게 착하실까? 참아도 상관없는데 선 넘는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지. 예비 신랑에게 한 말과 달리 저는 신우이의 약점을 써먹을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시비 좀 걸어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와 말다툼한 이후로 많이 토라졌는지 대화 자체를 하려들지를 않더군요. 그러던 중 결혼 일정에 대해 의논도 할 겸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아는 자리를 갖게 됐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다가오게 됐죠. 언니,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상견례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가족 될 텐데 뭐 할 말 없으시냐고요. 저 지금보다 더 화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할 말이요? 설마 저한테 사과하기라도 바라시는 거예요? 사과한다면 제가 아니라 아가씨 쪽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빠 얼굴 생각해서라도 저 참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진짜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요. 양가 어른분들이 다 인정했는데 결혼 반대라도 하시게요? 결혼 반대는 못하겠지만 저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 먹은 말들 편하게 할 수야 있겠죠. 솔직히 오늘 상견례 때 보니까 언니가 누굴 닮아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 사돈 어른분들이랑 붕어빵이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초등학교 대체 언제쯤 졸업하시려고 그래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그러면 정말 격 떨어져 보이시는 건 알죠? 사회가 격 떨어진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첫인상이 100%인 건 아시죠? 울 오빠 이세 얼굴도 언니 유전자 섞이면 완전 폐기물 같을 거라 정말 걱정이네요. 예쁜 조카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긴 원진 씨한테 혹시나 아가씨 어릴 적 유전자 섞여 있으면 큰일이긴 하겠네요. 팩트로 많이 얻어맞아서 머리가 어지러우신가?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얘기가 왜 나오시는데요? 아가씨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어릴 적 사진을 다 봤으니까. 이게 어디서 났어요? 설마 오빠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외모 지적질하면서 심기를 건드셨어요. 적당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 성형 가지고 뭐 협박질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옛날 사진 들고 온다고 쫄 이유라도 있어요? 저 얘기 다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서방님이 성형수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오빠, 나 성형한 얘기를 언니한테 다 떠들면 어떡해? 비밀 지켜준다더니 남자가 왜 그렇게 입이 싸? 너가 칼로 먼저 내 부인 되실 분을 찔렀잖아. 정당방위라고 생각 안 하냐? 그거야 오빠가 자꾸 언니 이쁘다면서 나 비하하니까 그러지. 나랑 다르게 자연미인이라면서 굳이 날 자꾸 끄집어내리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 거잖아.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결혼 전부터 팔불출이라는 얘기예요. 언니, 자꾸 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알았다는데도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저 볼 때마다 자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저 성형한 거 자꾸 들먹이고 그래서 열받아서 저도 언니한테 심한 말 나간 거예요. 죄송해요. 야, 그럼 나한테 그만두라고 말을 하든가. 참고 있다가 왜 엄한 사람한테 터뜨리고 그러는데. 오빠한테 어떻게 성질내? 나 약점 쥔 사람한테 괜히 뭐라 그러다가 그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저나 남편이나 그런 얘기 실수라도 말할 생각 없어요. 근데 아가씨도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중에 슬쩍 말이나 꺼내보세요. 서방님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좋은 분인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막말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아까운 분이신데 저는 자꾸 트집만 잡았어요. 날 또 굳이 깔 건 없지 않나? 뭐, 어쨌거나 두 사람 잘 해결된 건 맞지? 근데 서방님은 결혼까지 하신 마당인데 성형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TV 프로 보다가도 성형한 거 숨기고 결혼한 여자 나오니까 저럼 사기 결혼이라고 한 거 들으셨어야 해요. 얼굴은 어차피 젊을 적 잠시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생각 안 들게끔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잘 대해주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절대 그이한테는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믿으시고 앞으로도 고민 생기면 말씀하세요. 용기 안 날 때 제가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대신 외모 관련 지적만 안 하신다면야. 앞으로는 꼭꼭 명심할게요, 언니. 아가씨가 제게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다가 폭발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간 들었던 막말들 모두 사과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아가씨는 그러지 말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시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제 눈치를 살피는 건 결국 서방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일 텐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외모에만 달려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부디 두 사람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